대구 수성구가 도입한 바리스타 로봇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로봇 임대료로 매달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함께 일하던 장애인 일자리는 재정 악화로 사라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대구와 경북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동물용 의약품과 곤충, 천연물 3개 분야를 특화 추진합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선거 관련 제한, 금지 행위가 본격 시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지역 IT 기술 활용을 목표로 도입한 바리스타 로봇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수성구가 로봇 임대료로 매달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함께 일하던 장애인의 일자리는 재정 악화로 사라졌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성구립 그림책 도서관 한켠에 설치된 바리스타 로봇. 이 로봇은 수성구가 지역 IT 기술 활용을 내세우며 4년간 임대 계약을 맺은 무인 카페 플랫폼입니다. 월 임대 비용은 302만 5천 원, 연간 3,600만 원이 넘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의 바리스타 로봇 운영 추진 방향에는 지역 내 우수 IT 업체의 로봇 기술 소개 활용과 함께 로봇과 장애인 기관과의 협업으로 상생회장 마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도입으로 인한 상생 효과는커녕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로봇과 함께 매니저 1명과 장애인 근로자 1명이 직접 음료를 만들며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 지출이 수익을 초과하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로봇 도입 전제는 상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봇 렌탈 비용을 우선시하는 정책 때문에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로봇 렌탈 비용을 감액하거나 최소한 근로자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줬더라면 로봇과 장애인이 어정쩡하게 섞여있는 탁상행정 결과로 장애인 일자리만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리스타 로봇을 운영하는 수성문화재단은 장애인 일자리는 사라졌지만 큰 틀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이제 타깃으로 한 건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취지를 못 살렸는데 크게 봐서 사회적 일자리라고 보면은 이제 자활센터 그분들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일자리는 지역에서는 로봇과 장애인의 상생을 위한 사업에 초기 단계부터 더욱 섬세한 기획과 설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이란 건 휴게소 가서 다들 하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관광 요소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장애인들과 노약자라든가 사회적 소수자들이 그런 데서 카페에서 설치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커피를 팔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대해서는 더 많은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상생을 외치며 로봇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작 장애인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돼 농업혁신의 속도를 냅니다. 경북도는 동물용 의약품, 곤충, 천연물 3대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포안과 앙동, 상주, 의성, 예천 등 5개 시군에 걸쳐 총 756헥타르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2031년까지 4,725억 원을 투입해 기업 전주기 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수출 1조 원, 유니콘 기업 3곳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선거 관련 제한 금지 행위 단속이 본격 시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근무 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입후보 예정자, 관련 기관 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대구와 경북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네, 이하영입니다. 네, 우리 지역 미분양 주택 상황 짚어보죠. 어느 정도나 줄어든 건가요? 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통계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대구가 7,568가구, 경북 5,44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각각 969가구, 223가구 줄어든 수치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11.4%, 3.9% 각각 줄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흐름을 보면 대구 지역은 8,900여 가구였던 미분양이 7,500여 가구로 줄면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경북 지역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대구의 경우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경북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 기준 3,394가구로 전달보다 275가구가 줄었습니다. 경북은 3,236가구로 전달보다 287가구가 늘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는 3,800여 가구였던 악성 미분양이 3,300여 가구로 줄었고 경북은 지난 9월 2,900여 가구로 떨어졌다가 다시 3,200여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대구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감소세 원인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신규 분양이 거의 없는 데다 일부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을 하고 있어서 미분양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8,000가구 이하로 떨어진 건 지난 2022년 7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나 브랜드 선호도가 낮은 단지의 경우 여전히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 흐름이 본격화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지금 이하영 기자였습니다. 케이블 TV 지역방송은 지역 현안을 조명하고 지역미를 대변하며 공공재 역할을 해왔는데요. 유료 방송 존폐 위기 속에 지역 언론 기능을 유지하려면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에 큰 상처를 남긴 초대형 산불, 호남을 강타한 극한호우, 강원을 바짝 말린 가뭄까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케이블 TV는 지역성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수익성 악화, OTT와의 경쟁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케이블 TV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는 케이블 TV SO에게 여러 가지 좀 그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케이블 TV의 보도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역 현안을 다루면서 지방정부를 견제해온 지역 언론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분권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역 채널을 지원하는 근거, 입법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해설 논평 금지 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언급됐습니다. 해설 논평의 금지가 특히 이제 그 지역사회 공론장을 상당히 위축시킵니다.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역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그에 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영업이익의 160%를 넘어서는 방발 기금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지역 채널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제도적 보완점들이 좀 논의를 통해서 좀 검토. 정부 관계자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대 의견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해설 논평 규제 조정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 개선 논의를 넘어서 지역사회 여론 형성 구조 그리고 지역 미디어 전체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주제라고. 다만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은 케이블 TV만의 대체할 수 없는 공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고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작은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습니다. 둘은 공존해야 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런 해법을 찾는 것. 그게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고 이후에 제가 노력할 방향입니다. 케이블 TV의 위기는 단순히 한 업계의 위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언론 생태계를 지키려면 이제라도 케이블 TV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건립공사가 2일 시작됐습니다. 구미 인봉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서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교재를 개발하며 교원 연수와 학부모 교육 등 유아교육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총 사업비 424억 원을 투입한 유아교육진흥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며 2027년 9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급식 정책 시범선도학교 사업에서 경북교육청 산하 4개 운영학교가 모두 우수 연구 성과 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상과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은 학교는 문경 가은초와 포항 초서초, 교육감 표창을 받은 학교는 문경 점촌초와 구미 선산고로 이들 학교에서는 맞춤형 영양, 식생활 교육, 모내기 벼베기 등 로컬푸드 생태체험, 조리 실습 수업, 채식 신메뉴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 급식 선도 학교를 확대하고 영양,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급식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캐릭터 뚜비 굿즈가 출시 18개월 만에 2억 1,8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수성구는 패스트 지식재산권 전략을 통해 굿즈 출시 6개월 만에 상품화 체계를 구축하며 빠른 인지도를 확보했습니다. 굿즈의 절반 이상을 국내 생산 기반으로 제작하고 노인 일자리와 지역 자활센터가 생산에 참여했습니다. 또 소비가 고용과 복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뚜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우수 문화상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구시가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서 대구시는 대구가 선도하는 교통복지 혁신 더 넓게, 더 촘촘하게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주요 혁신 성과는 광역환승제,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상호이용, 대구형 DRT 수요 응답형 교통 등 3대 교통혁신입니다. 특히 전시관은 실제 버스 내부를 축소한 모형으로 꾸며지며 관람객들이 대형 모형카드,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대구시의 교통복지 혁신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